지금 현재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에도 일하시는 거죠, 함께? 거기에 포함되셔서. 네. 현재 민주당 대책단 어느 정도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정치검찰 대책단. 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입니다. 민주당 안에요. 예. 우선 저도 이제 제보센터장으로 제보센터장. 제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 가장 탄압받고 있는 뭐 이화영, 김용, 정진상 비롯해서 이제 정치면은 물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과 오래 전부터 제가 동지 관계로 함께 이제 일을 해오다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보센터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밝히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박균택 의원님이나 이성윤 의원님, 또 이건태 의원님, 뭐 김기태 의원님에서 법조인 출신, 양분남 의원님에서 이제 법조인으로 아주 쟁쟁한 분들이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서 제보센터장 하고 있고. 네. 근데 보니까 눈에 띄는 제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보 받아서 기자회견 한 것 중에 이제 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 협력국장님, 맞아요, 국장 있었죠. 이분은 이제 이화영 평화 경기 부지사 바로 밑에서 사실은 이런 대북 사업을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비슷하게 구속이 됐던 적이 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좀 제보할 게 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최근에 그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술판, 회유 조작. 그랬었죠. 처음에는 자기도 너무 독방에 지금 막 1년 넘게 있다 보니 또 10년 넘게 막 살아야 된다고 겁을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도 있었다고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께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꿨죠. 네, 근데 그 보고했다는 날짜를 자기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해서 사실은 이재명 그 지사님이 서울에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이미 언론에까지 나온 그 날짜를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일 때는 다시 이제 번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양심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근데 이미 이제 심리가 끝나버려 가지고 재판에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판이 있었고 검찰에서 회유를 시도를 했고 또 김성태랑 자리도 같이 그런 술판 연어회 먹으면서 만들었고 또 검찰 고위직 출신을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회유를 했던 것까지도 폭로를 했고.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폭로를 해주셨어요. 신명섭 국장님께서 똑같이 비슷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미 이화영도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폭로했으니 이제 당신도 좀 말을 좀 그렇게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를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로를 보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신국장 이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는 걸 보면 대체로 회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 본인의 폭로도 앞뒤 정황이나 모든 걸 봐고 또 이제 그렇게 폭로하고 그러면 또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본인한테. 피고인 입장에서 무조건 당연하죠. 그냥 불리한데도 했다는 거는 양심에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했다는 얘기고 그거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한 사람이 더 이제 폭로를 해주다 보니까 이건 뭐 둘이 말을 맞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용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시기라든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회유한 시점, 방법,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이 이번에 1심에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심의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번에 그 안부수 씨 관련된 재판과 돈은 같은데 성격을 다르게 규정한 거잖아요. 안부수 씨 재판에서는 이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넘어간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게 이재명 방북 대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완전히 지금 다르게 왜 이러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제가 뭐 서너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그거는 다 그냥 뭐 아유 그거는 됐고 쉽게 예. 말해서 그냥 어쨌든 이거는 이재명을 대신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 그냥 이화영이 어쨌든 과거 최초 진술에 그렇게 했다. 예. 뭐 최초도 아니죠. 아무튼 그 중간에 바꾼 회유당한 거잖아요. 다음에 회유당한 다음에 이재명에게도 보고했다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를 갖고 그냥 엮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주가 조작을 했다라든가 자기들 사업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정원 문건, 예. 쌍방울 자기 자체 회사 문건, 예. 또 경기도 문건 예.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을 추진하기 뭐 위해서 없어요.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게 전혀 없고 없죠. 또 그때 당시 상황이 예. 이재명 도지사께서 사실은 그때도 그 대통령 선거 때 뭐 말을 자기 그 뭐 저 막 형수해갖고 복잡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법으로 2심에서 300만 원 받은 상태라 이미 이제 대통령 나가기도 어렵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2심에서 300만 원이면 네. 그 대한민국 아마 그 선거의 통계를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90% 이상이 2심 결과가 3심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때문에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 1심에서 2심으로 좀 뒤집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죠. 야 노력해보자 이게 예. 있지만은 2심에서 3심 뒤집는 게 쉽지 않기 쉽지 때문에 않죠. 2심에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선거법으로 300만 원에서 이미 이제 대통령은 그냥 끝났다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예. 이재명 그 방북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뭐 네.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예, 보고 특히 이제 그 북미회담 예. 하노이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맞아요. 예, 심지어는 저희들도 좀 기대를 막 하고 그랬었죠 아이고 당시에. 저 잘 돼서 맞아요. 정말 좀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결렬돼 버렸잖아요. 그때 결렬됐죠. 당시에. 그러다가 막 북한 미사일 쏘고 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더 그 이후로 남북 관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거의 단절되고 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북한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북한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북 관계는 대통령하고 통일부가 허가해주지 않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가 돼가지고 뭘 하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남북 관계가 이제 완전히 경색되면서 허가도 어차피 이게 나오지도 않고 나올 가능성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거를 갖다 이재명 방법으로 엮는 거는 정말 그때 당시 정황상으로 볼 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타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거고 이번에 이 사건 이화영 전 부지 사건에서 사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들도 보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있고 12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이 사안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걸 기소할 만한 건도 아닌데 기소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도 바꿨고 또 본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이거 또 국정원 문건도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 쌍방울 현직 직원의 증언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게 뭐 지금 재판부 뭐 도대체 다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지금 뭐 오히려 그래서 이번 판결 관련해 가지고 또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 판결에도 이재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직접 관련이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이제 주변 인물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 기소한다. 보통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이제 무조건 하는 거. 근데 이제 애초부터 그러려고 했다는 건 알고는 있죠,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재판이라는 게 무슨 뭐 소설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저 쌍방울 아까 한번 자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건가요? 방영철 출력물. 방영철이 이제 쌍방울 부회장. 부회장이죠. 자기들 내부 자료에 보면 내부 자료.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모든 목적이 예. 우리 김성태 회장님을 북한에 가서 사진 하나 찍고 와야지. 예. 쉽게 말해서 주가가 좀 팍팍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예. 아니, 만약에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했다면 예. 이재명 도지사를 우선적으로 방북 추진하고 자기보다. 거기에 좀 김성태 회장도 같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이죠. 근데 이재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도 보면 또 회장님 방북 관련해 기재기한 평양 사업 설명회 개최를 뭐 어떻게 할 건지 여부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쌍방울 자체 문건만 해도 전혀 이재명 얘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019년 10월 2일에 쌍방울 방용철과 조선아태의 송명철 간에 서명한 회의록이 있는데 여기도 쌍방울 그룹 회장 이하 계열사 사장단과 북측의 민경련 회장 이하 계열사 사장단과의 협상을 통하여 5월 단동 합의서의 포괄적 실질적 조치를 위한 협의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이재명 아무 얘기가 없고 쌍방울 그룹의 사장단 또 북측도 그런 뭐 사장단들 이렇게 해서 같이 뭐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방울이 뭐 판사가 그 판결문에 보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할 수 없었고 이재명을 등에 업고 가야만 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이재명을 등에 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 문건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상윤이라는 KH 그룹의 아마 이제 굉장히 친한 그 사업가인가 봐요. 김성태 회장과 이분의 그 아마 기록도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그 화면에 아까 방금 띄워졌던 건데 두 번째 한번 보여. 여기 있네요. 먼저 왼쪽부터 보면 왼쪽. 김성태 회장은 이제 자기한테 그 배상윤이라는 분한테 형 조만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모두 풀릴 것 같아. 우리가 기회를 먼저 선점해야 한다. 심양에 가서 북측 외화벌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형도 같이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김성태가 배상윤에게 같은 사업기업끼리 이렇게 하고 또 배상윤의 다른 이런 진술 기록에 보면은 진술인의 기억으로는 2019년 5월 단동 합의서 체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북측 사람들이 돈을 좀 요구해서 지난번에 200만 불을 주었는데 추가로 300만 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형이 300만 불 중 일부를 부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 돈 좀 부족하니까 좀 형님이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다는 이거는 이제 배상윤의 진술서라고 해요. 진술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이 돈을 막 주고받기 위해서 빌리려고도 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이 기록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런 일들을 추진한 기록들이 있는데도 근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배상윤에 대한 이런 기록도 아마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정원 그 블랙 요원도 사실은 불러서 진술을 다 받은 거잖아요 법정에서. 그런데도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거는. 더군다나 국정원 자료를 인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김성태의 말도 사실은 그 사람 한국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 아무 연관성 없다고 얘기하다가 들어오고 나서 말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또 100%다 들어요 또. 그러죠. 이게 무슨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도 뭐 아는 얘기겠지만 이호남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공모해서 수익금을 남한 백화점 맞아 상품권으로 뉴스타파 중국으로 갖다 주라. 뭐 이런 그런 얘기 것도 다 이미 뉴스에 나온 것들인데 이건 주가 조작 수익금 나누는 얘기까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전달 방법,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달라고 하는 이런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위해서 쌍방울하고 북한이 한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북 예. 그 장소, 일시, 예. 막 수령인 예. 누구한테 줬다 이게요. 예. 정말 웃긴 게 김성태 공소장, 예. 이화영 공소장,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그 영장 체포 거기 청구서. 구속영장 청구서. 예, 마지막에 이화영 판결문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거 빼더라도요. 언론에서 또 막 아주 장소하고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이제 언론은 뭐 믿을 수 없으니 좀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공소장이라든가 이 체포 영장 청구서는 아주 저 공적인 기록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판결문은. 근데 예를 들어서 김성태 공소장에서는 그 뭐 300만 불을 줬다는 장소가 심양 중국 심양 호텔에서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나오고 이화영 공소장에서는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심양에서 줬다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송명철이 200만 달러를 줬고 이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 아까는 이제 송명철 300만 원 줬다 그랬는데 이게 좀 더 바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영장 청구서에도 이제 장소는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송명철에게 200, 이호남에게 처음에 70 주고 뭐 나중에 30 줬다 이렇게 돼 있고 이화영 판결문 마지막에는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철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 주고 이호남에게 100만 달러 줬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돈을 줬다는 이 300만 달러에 대한 뭐 일시도 다 틀립니다. 뭐 2019년 11월경이다, 뭐 12월이다, 이렇게 날짜들도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또 영장 청구 판결문이 다 다르군요. 좀씩 달라요. 네, 근데 이렇게 이게 자기들도 벌써 이게 정확하게 지금 특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다른데도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런 무모한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문건 그다음에 국정원 블랙 용언에 대한 진술, 왜 법정이 진술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선고를 앞두고서 나왔던 그 진술 세미나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김성태의 말만 100% 믿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리니 일방적으로 이 편향된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통은 이제 아무리 이게 심정이 가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영 다른 게 나와버리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 객관적으로 나온 이 그 아닐 수도 있는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가지고 당연하죠. 뭐 그게 기다 아니다를 밝혀줘야 되는데 아예 이거는 그냥 그리고 보통 이제 변호인이나 그 피고인이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 물증을 제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해주셔야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거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고 저렇게 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피고인이 말이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판사가 왜 저러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자체를 다 거의 다 지금 생략을 하고 거의 소설을 쓰듯이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엮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소설을 또 쓰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김성태가 대북 사업 추진을 결심한 배경이 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안부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안부수가 등장하죠.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안부수를 통해서 김성태가 결국은 이제 북한하고 상당히 연결고리를 확신을 갖고 물론 이제 이화영도 상당히 뭐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화영 갖고는 안 되죠. 택도 없고 안부수 정도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안부수라는 사람이 어떤 정도냐 안부수의 이상은 대단한데요. 그 북한의 김성애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애 있죠. 북미 회담을 판을 짠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플레이어로 나서서 뭐 키플레이여기도 하고 당시 김성애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에서 안부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정도 맞아요. 되는 그 사람. 정도 되는 이화영 갖고는 안 되고. 블랙 요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블랙 그렇죠. 요원도 국정원. 그래서 이 안부수가 끼어들면서 아마 이제 저희들은 아니 저희들이 아니라 김성태는 완전히 더 확신을 가졌지 않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고 남들이 봐도 그 정도 위치 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8개월문에는 전혀 이제 그걸 억지로 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는 2018년 10월 말경 피고인은 여기서 이화영입니다. 안부수를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가량 후인 2018년 12월경 안부수를 신뢰하여 대북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판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안부수를 한 사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우리나라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남북관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을 굳이 판사만이 안부수를 신뢰하여 대북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게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 납득이 안 자기 돼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판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자꾸 이제 그 뉘앙스로 뭐 직접적으로 판단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가 끼어들어서 이 일이 급진전되거나 또 김성태가 실제로 신뢰를 했겠구나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판사들은 오히려 뭐 안부수 그런 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이 어쨌든 한 거다. 그리고 이화영은 부지사니까 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전에 거짓말인데도 보고했다고 한번 했으니까 그만만 믿고 그냥 이렇게 판결을 했다. 번복하기 전에죠. 진실 번복하기 전에. 그리고요.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아는 얘기실 한데 이 판사가 김성태가 견실한 중견기업인 CEO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하여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판사가 경험칙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막 이런 말을 하고 아주 그 견실한 중견기업이라면서 그분이 무슨 이렇게 하는데 김성태가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도 김성태처럼 견실한 중견기업위원회 CEO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라고 재판 과정에서 막 발언을 합니다 판사. 근데 그 나무위키에 김성태라는 분 한번 찾아보면 전주 나이트파 출신 뭐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뭐 또 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전주 나이트파 출신 조직폭력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불법 도박장 개장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 도쿄 에셋이라는 이런 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2017년에 부당 이득 혐의 부당 이득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는 아까 그 배상윤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김성태가 2018년 주가 조작으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게 주가 조작을 여러 번 이미 해서 처벌을 받아본 분이에요. 근데 견실한 기업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견실한 기업인의 그냥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 저기 이화영 다른 사람들 말을 믿냐 하면 판사가 이런 헛소리를 해대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발언을 하고 판결문에도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의 말은 안 믿고 그렇죠. 김성태 말을 믿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원칙도 없이 무슨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그 서류에 남기겠습니까? 그거 다 국정원 보고서니까 국정원에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리고 대북 정보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뭐 국정원이 주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고 그렇죠. 거기가 그 공식적으로 그 공식 서류에 국정원 문서에 작성된 그런 기록들을 그냥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김성태 말은 믿고 김성태 견실한 사업가라서 견실한 사업가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김성태 설명해 주신 행동을 들어보면 이런 그러니까 판사가 이 정도로 지금 재판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다시 불구속 기소까지 해서 하나의 기소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재판부가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불구속 기소된 재판을 맡아요. 이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그 이화영 재판까지만 봐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버리면 그냥 아무 내용 증거도 없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유죄라고 때릴 사람이잖아요. 뭐 경험칙상 결정을 내리는 경험칙상.
그거 뭐 이게 무슨 판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 증거 없으면 네.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닙니까 법정이? 아, 그죠. 심증이 아무리 있어도 물증이 그렇죠. 없으면 못하는 거죠. 물증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물증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증거 예. 빼고 그러니까 김성태 말 빼고 무슨 물증이 있냐고요 지금. 맞습니다. 아, 나 진짜 예. 진짜 이 판사가 황당무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판사로 맡겨놔가지고 우리 재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진짜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TF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발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연히 이제 이 뭐죠 대북 송금 대북 관련된 송금. 예,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워낙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당론을 했고 2호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우리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조작 사건도 특검법을 하는데 특검법이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증인들을 다 국정조사 하듯이 불러낼 수가 있어요. 특검은. 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런 그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책단에서는 검사 탄핵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판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법조인들은 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따지기는 하는데 뭐 법이 저는 별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상식에 그렇죠. 맞는 그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것은 아예 그냥 배척해버리고 소설 쓰듯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판사 이렇게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재판을 자의적으로 하는 판검사들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SNS 상에서는 신모 판사 지금 이 판결 부분에 대한 탄핵 뭐 청원도 하고 벌써 있더라고요. 뭐 몇만 명 넘어가고 있다고 그런 것 그러더라고요.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민주당이 고려해서 추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는 뭐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검사 판사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을 하고 기소를 하고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도대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 외에는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도 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적을 울려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